총평을 맡은 윤순재입니다. 저는 20년 몽골 선교사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3년 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대외 업무 총괄하면서 선교사 지원 역할을 하다가 지금 이제 8년째 됐네요. 주한대학원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된 학생들에게 선교와 PhD 과정을 이제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 입장에서 또 선교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 쭉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워낙 점잖으셔가지고 얘기를 안 썼는데 대개 선교회와 교회 관계가 갑을 관계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제가 선교사로 20년 살면서는 역시 선교사는 을일 수밖에 없었고, 게다가 이제 100주년에서 지원하는 입장이 되고 나니까 조금 전혀 그래서 선교사 관점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인 한국 교회는 또 그 지원 구조 자체가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지원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.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기관장들과 함께 이제 선교 신학 또 인터컬처럴 스타디스를 연구하면서 오히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문제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회나 선교단체나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은 의외로 굉장히 지엽적이고 또 눈앞에 닥친 현실적 어려움과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.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주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선교 기관들도 굉장히 위기 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구조조정도 있어야 되고 한국에서의 그 사회적 여건이 워낙 많이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이런 관점에서는 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 이 주제가 다뤄진 것은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특별히 팬데믹 이후 직면한 우리의 그 교회와 선교기관 또 현장 선교사들의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그리고 거시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특별히 그 교회와 선교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우리 공공성이 부족한 부분들, 또 한국 사회와 또 한국 난 크리스찬 또 크리스찬들이 선교와 교회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지금 한류 또는 한국의 콘텐츠 또 한류 콘텐츠의 핵심 백그라운드가 사실은 한국의 해외 선교거든요.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인데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객관화된 또 설득력 있는 자료 제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뒤처져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뭐 재작년에 몇 년 전에 선교 활동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한국정책학회가 하는데 자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캄보디아와 몽골과 카자크의 선교사 활동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우리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 230개가 세워졌는데요. 사실은 그거의 계기가 저희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1호로 세워졌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과 저희들이 했는데 결국 문화관광부로까지 발전해 나갔거든요.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선교의 공공성을 부각함으로써 신뢰 적자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또 교회와 특별히 그 선교 기관 간에도
사실은 신뢰 적자 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이 조금 더 의논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 하나는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초연결 플랫폼 이런 활용들이 조금 더 이루어져서 지금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실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선교회가 조금 너무 후발적으로 지금 대응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작년에만 월드비전이 3,315억을 모금을 했습니다.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요. 그러면 월드비전이 선교기관인가요? 선교회인가요? 구호기관인가요? NGO인가요? 사회단체인가요? 우리는 사실 얼마든지 선교기관으로 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연합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기부 플랫폼을 선교기관들이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각 교회가 선교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하나는 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특성이 워낙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통 얘기 나오고 하지만 조금 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데 오늘 김승학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가 생존하기도 벅찬 이 상태에서 서로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조금 더 선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교회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더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정한 그 파트너십이 선교회가 먼저 교회 쪽을 더 섬겨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상호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해야 되는데 아까 계속 얘기된 것처럼 교회를 후원과 또 지원의 단체로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최근에 한국 교회가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서 나온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라고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선교회에서 미셔널 처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최근에 선교적 설교 또 선교적 묵상 이런 내용들 또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도 책을 냈는데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어떻게 선교적 교회에 대한 콘텐츠를 현장 선교사들과 선교기관들이 제공할 수 있을까. 그래서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참 의미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천안 지역에서 있었던 또 울산 지역에서 있었던 지역사회의 일어난 국가적 이슈였습니다. 사실은 아프간도 그랬고 우한도 그랬고 국가적 이슈를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지역 교회와 또 선교 기관들이 함께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채용하고 그리고는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치밀한 실무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것이 한국 사회 전체에 끼치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했던 그 내용들을 윤마태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울산 지역에서 좀 더 그 구체적인 보안 관계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유지했고 그것이 어떻게 파급 효과가 미쳤고 그것이 지역 사회와 일반 사회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는지 한번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오늘 포럼에서 조금 더 교회와 선교단체 간의 이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적 매뉴얼 같은 것들이 조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미리 한 분 정도에게는 연구 의뢰를 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했더라면 아마 그것들이 각 교회마다 사실은 목사님들이 아까 단순하시고 사실은 목회도 바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을 받는다면 아마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전체적으로 오늘
진지한 토론들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